슬기로운 수험생활.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험생의 시간을 아껴드릴 슬기로운 수험생활. 오늘의 주제는 비교과 교사의 채용 증가와 임용고시 준비 노하우입니다. 비교과 교사, 초, 중 등 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등 이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를 교과 교사라고 말하고,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 상담교사 등을 비교과 교사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비교과 교사의 채용 인원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왜 증가를 했을까요? 그리고 채용 인원이 증가한 기회를 수험생 여러분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슬기로운 수험생활 시작합니다. 채용 인원 증가의 비밀. 학생 시절 어린 마음에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 순위를 뽑자면 당연히 1위는 숙제를 안 내주는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숙제 없는 선생님이 3분 계시죠? 바로 양호쌤, 영양쌤, 그리고 사서쌤, 교장, 교감쌤도 있군요. 어쨌든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과 교사의 채용 인원이 증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년 11월에 실시된 2020학년도 임용고시에서 초, 중등교사 신규 임용의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특수, 보건, 영양, 상담 등 비교과 담당 교사는 그렇지 않았죠. 이런 비교과 교사의 채용 인원수 증가는 갑자기 진행된 일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을 통해 교원 분야, 특히 비교과 교사의 채용 증가를 예고했죠. 비교과 교사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초등 149.9%, 중학교는 242.5%, 고등학교는 194.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채용 인원수가 증가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교과 교사 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채용 인원이 증가한 것일까요? 필요할 때 없더라. 자, 2020년 2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의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교과 교사는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배치가 되어야 한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교육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개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 대책과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는 초등 18학급, 중등 9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두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죠. 자, 시행령 초등 18학급, 중등 9학급,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 감소에도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반을 없애버렸다. 결국 학급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교 보건법에 보건교사를 두라는 시행령에도 빈틈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특히 시도교육청 간담회에서 울산시 교육감은 보건교사는 일상적으로 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물론 감염병 초기 대응과 확산 방지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교과교사와 별도의 정원으로 배치를 하고 교실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는 추가로 배치를 해야 한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죠. 그럼 개이득? 확실히 여러가지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비교과 교사의 채용 인원이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채용 인원이 증가하면 경쟁률과 커트라인 점수는 자연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언제까지 대거 채용이 계속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슈와 사정을 감안해도 올해 공립, 초중고, 교사, 신규 임용 규모는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교육계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2019에서 30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며 학생 수 급감에 따라 2030년까지 초중고 교사 신규 임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필연적인 것이고, 그에 따라 교사 신규 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채용 인원 대폭 증가의 기회는 바로 지금이 정점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의 비교과 교사를 꿈꾸시는 수험생분들이라면 바로 올해가 다시는 없을 최고의 합격 찬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격 포인트. 자, 비교과 교사의 임용고시 평가 과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전공 과목과 교육학이죠. 이 2 과목에서도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는요, 보건교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영양교사의 경우 영양사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대거 채용이 아니더라도 교과교사 임용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보건교사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누구나 간호전문가, 영양교사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누구나 영양전문가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전공 과목을 통해 경쟁력을 지니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때문에 비교과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라면 교육학에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학은 임용시험에서 논술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교직 이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깊이 있게 이론 정리를 하셔야지만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추천해드리는 임용시험 전문가, 이름만 들어도 보건임용 전문 보건나라, 이름만 들어도 영양임용 전문 누드고시, 이런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임용시험 역대 기출문제의 해설 특강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더라도 명확한 평가 기준이 존재하며 효과적인 준비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시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번 대거 채용의 기회를 누구보다 빠르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저는 학생 시절 보건쌤, 영양쌤을 보면서 신비주의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과 자주 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 분야에서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선생님. 어른이 되어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을 격공하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전국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멋진 선생님이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슬기로운 수험생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슬기로운 수험생활